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달 2020년 7월 초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살던 이 씨는 자신의 집에서 여느 때처럼 인터넷을 하고자 컴퓨터 PC를 켜게 되는데요. 부팅이 완료되고 막 사용하려는 순간 갑자기 마우스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이 씨가 마우스를 좌우로 흔들어 보지만 화면에 보이는 커서는 마치 다른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움직이던 마우스가 어느 순간 그림판을 클릭해서 열게 됐고, 그러더니 마우스로 천천히 이 씨의 이름과 차번호 하나하나씩 적기 시작하는데요.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낀 이 씨는 일단 PC를 껐고 집에 있던 노트북을 켜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상황이 펼쳐졌죠. 마우스가 이 씨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다시 화면의 커서가 그림판을 키더니 무언가를 적어나갑니다. 이번에는 이 씨 자녀의 이름과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서둘러 노트북을 끄려는 순간 갑자기 화면 속 마우스는 카메라 프로그램을 열더니 웹캠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씨는 단번에 해킹을 당했다고 판단을 했고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인터넷 모뎀과 IP까지 변경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이게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 랜선을 뽑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을 모두 껐는데도 이 기괴한 컴퓨터 조작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하다가 허무해하고 있을 때쯤 또다시 그림판이 열리더니 글자가 입력됐죠. 인터넷 끊어도 소용없어. 상식적으로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터넷 연결까지 다 끊은 상황에서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죠? 이 씨는 결국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게 되죠. 그리고 이 현장을 찾은 경찰 또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직접 눈앞에서 마우스가 혼자 움직이면서 그림판으로 말을 거는 것을 그들도 봤고 결국 컴퓨터 전문 수리 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업체 또한 이게 오프라인인데 이게 이렇게 누군가에 제어된다는 상황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컴퓨터와 노트북을 다 수거해서 포렌식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씨의 이 기괴한 경험은 한 방송사에 제보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실 처음 제보를 받은 취재진도 반신반의 차 확인을 하게 되는데, 방문을 해서 실제로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인터넷 모뎀의 전원 콘센트, 랜선 모두 뽑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비행기 모드가 노트북에서는 켜진 상태였죠. 심지어 경찰도 컴퓨터 업체도 이 블루투스가 해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뒀기 때문에 이걸 다 꺼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옆집에서 전파를 타고 해킹을 할 수 있다 싶어서 벽에 알루미늄 포일까지 붙여서 전파를 차단해 보는데요.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어느덧 그림판은 혼자 켜지더니 또다시 메시지가 떴습니다. 님 어디? 또 올게. 보는 취재진 또한 섬뜩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혹시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서 미리 저장해 놓은 이런 메시지가 컴퓨터를 켰을 때 뜨는 건 아닐까요? 제보자들도 이런 경우를 의심을 했고 집에 있는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를 수차례 초기화합니다. 인터넷 모뎀, 공유기, 랜선까지도 교체하죠. 심지어 컴퓨터 한 대는 컴퓨터 수리점에 맡기게 되면서 이런 해킹 영상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업체 쪽에서 그게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럼 차라리 우리 쪽 PC를 하나 빌려줄 테니까 이건 아예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사용해봐라 라고 권유하게 되죠. 그런데 그 컴퓨터를 집에 와서 랜선에 연결하고 전원을 켜자마자 또다시 조롱하는 메시지와 이 씨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 그림판에 적혀졌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제보자는 사건을 신고한 그날 경찰의 지시대로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해둔 상태에서 그날 밤
그림판으로 다시 누군가와 접속하게 됐고 더 나아가 실시간 대화까지 그림판을 통해서 나눴다고 말합니다. 이건 인터넷 방송처럼 쌍방향 소통을 했다는 얘기인데 단순하게 악성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도 정말 이거는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하면서 당황해했죠. 그런데 더 섬뜩한 일은 경찰이 컴퓨터와 노트북을 수거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제보자의 자녀가 사용하는 태블릿 PC, 여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태블릿의 메모 프로그램에 제보자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요. 가족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내가 니네 가족 훤히 알고 있어 하면서 위협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당했다면 정말 불안하겠죠. 누군가 마치 나를 비밀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가져가지 않고 남겨뒀던 컴퓨터 한 대의 그림판에 또다시 협박성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개인정보 관련한 내용이었고 심지어 메모장을 통해 해커는 끔찍한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 내용입니다. 도청장치 50개, 가방 옥 집에 숨겼다. 숫자는 예를 들어 4301, 크크크크. 집 비밀번호죠. 다음에는 은행, 몸 조심하세요. 약간 문맥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실 제보자는 이 메시지를 받기 2시간 전에 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후 가족들에게 전화나 메신저를 통하지 않고 말로만 이 바뀐 비밀번호를 전달했는데 도대체 이 그림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만약에 계좌 비밀번호나 그 금전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해킹을 당한다면 정말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밝혀진 건 없지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노원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제보를 받은 취재진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수소문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고 묻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에 따르면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해킹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우스 제킹이었죠. 마우스 제킹은 블루투스가 아닌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외부 입력에 취약한 그 동글을 가지고 해킹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글이라는 건 컴퓨터에 연결하는 이 작은 크기의 하드웨어죠. USB 플래시 드라이브 같이 휴대할 수 있는 그렇게 생긴 걸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익숙하실 거예요. 요새는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이거를 다 작은 그 칩 하나만 꽂아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우스 제킹이란 건 마우스에서 그 동글로 보내는 신호를 납치해 와서 해킹범의 컴퓨터로 수신을 해서 결국 해킹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작은 칩으로요. 물론 모든 마우스 동글을 해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블루투스 마우스는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마우스 제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중계동에 살던 피해자 이 씨가 사용하고 있던 것은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집 컴퓨터, 사무실 컴퓨터, 토미 스튜디오 컴퓨터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까지 총 4대를 다 이렇게 무선 마우스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걸 컴퓨터로 연결하는 작은 칩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건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손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다가 혹여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찾아봤는데 한 블로그에서 자녀가 인강을 듣던 중에 갑자기 마우스가 혼자 움직이면서 그림판이 열리고 스크롤도 내리고 드래그가 막 자동으로 됐다라는 어떤 비슷한 수법의 해킹을 당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우스 제킹을 의심하고 있었죠. 블루투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바로 기기만 꽂으면 되는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동글을 제거하자 공격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블루투스가 되는 마우스는 동글에 블루투스 또는 BT라는 표시가 이렇게 사진처럼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건 블루투스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특히 동글이 공용 수신기의 경우에는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용 수신기라는 거는 어떤 컴퓨터, 노트북에 꽂아도 바로 호환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수신기는 무선 전파 통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악용해서 여러분 컴퓨터가 해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의 마우스잭이라는 사이트에는 USB 해킹용 동글이 $15, 하나로 약 18,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죠. 아주 저렴한 가격이에요. 누구든 살 수 있어요. 이 제품의 경우에 도달 거리가 일반 제품보다 훨씬 멀고, 그 근거리에 안 보이는 곳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이나 회사, 커피숍, 공항 같은 곳에서 컴퓨터만 켜져 있고 동글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마우스를 통해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 작은 집이 이렇게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선 마우스의 동글을 통해서 해킹을 했다라는 건 이해했지만, 범인은 어떻게 이씨 자녀의 태블릿 PC에까지 메모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우스 재킹으로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다른 전문가가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모든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태라면 의심할 수 있는 건 바로 스마트폰을 통한 해킹.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주변 기기에 블루투스를 켜고 끄는 그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흔치 않은 일이고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지난 2011년 그 농협 해킹 사건은 농협 내부 전산망은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 한 외주 업체의 노트북을 매개체로 해서 이 내부 전산망에 접속을 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하죠. 전문가는 그때의 사태가 지금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인터넷 공유기, 이게 감염이 돼서 네트워크를 사용했던 모든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까지 다 조작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공유기는 처음에 구입을 한 뒤에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비밀번호조차 이사를 가더라도 바꾸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게 아주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터넷 공유기의 보안 프로그램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또 해킹을 의심한다면 공유기를 교체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걸 알기 전까지는 저도 행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중계동의 이 기이한 해킹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까지, 여기 사실 중요한 개인정보, 금융정보까지 다 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식의 범죄는 신종 범죄로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해킹 수법이 등장할 건 뻔한데,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첨단의 IT 기술이 이러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해킹 경험이 있으시다면, 해킹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